자, 통계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고 머릿속에 대표값이란 건 대표가 뭐야? 우리 반 대표, 뭐 반장이나 뭐 대표 뭐 있겠지. 자, 자료 전체의 특징을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어떤 데이터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야. 뭐 명절 때 친척들 모임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이제 친척 한 분이 세인이 공부 잘하니? 평균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저 이번에 몇 점 받았어요? 딱 들으면 그 친척은 오랜만에 보는데 평소에는 안 봤잖아. 근데 평균 성적을 딱 들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게 뭐야? 조카가 공부를 꽤 하는구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자기가 딱 듣고 일단은 직감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일단은 얼마나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려고 평균 몇 점이니 물어본 거야. 그럼 그 성적이 현재 나의 학습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값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모르면 너 국어는 몇 점이고 영어는 몇 점이고 수학은 몇 점이고 과학은 몇 점이고 윤리는 몇 점이고 막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맞지? 일일이 그렇게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 몇 점이니 하나만 물어보면 뭐니? 전체적으로 상태가 어떤지가 한 번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평균.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평균이고, 그 다음에 또 평균 말고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 게 있어. 중앙값과 최빈값이란 게 있어. 중앙값은 뭐냐면, 즉 어떤 내가 턱걸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개 했어. 두 번째 할 땐 두 개 했어. 세 번째 할 땐 세 개 했어. 네 번째 할 땐 네 개 했어. 그 다음 할 땐 다섯 개 했어. 그럼 내가 턱걸이를 5번 한 것 중에서 중앙값은 바로 딱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중앙값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딱 중앙값이야. 그럼 누가 만약에 5일, 1, 3, 5 이렇게 5개를 줬어. 그럼 중앙값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가운데니까 1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중앙값은 뭐라고 했니? 중앙값 특징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했어. 자,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지.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거 1이 2개, 3이 1개, 5가 2개. 맞지? 그럼 중앙값은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맞지? 평균은 누가 될까? 평균은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거 아니니? 맞죠? 평균은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 거야. 5개로 나눠야 되겠지. 15니까 이것도 3이네. 그러니까 중앙값과 평균값이 중앙에 있는 평균적인 값을 나타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항상 같지는 않아. 중앙값이 2.7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선생님,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라는데 이게 만약에 1, 1, 2, 3, 4, 5 이렇게 5개가 6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 그럼 중앙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2하고 3 사이에는. 맞지? 그래서 중앙값은 홀수계일 때는 그 값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 딱 가운데 홀수 번째가 있으니까. 짝수계일 때는 3개 나누니까 가운데 아무도 없어. 방법은 가운데서 양옆에 있는 두 개의 값의 합을 2로 나눠서 이 두 개의 중앙값의 평균을, 즉 2하고 3을 더하면 5고 그거를 2로 나누면 중앙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라는 이 수치에 없는 값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중앙값은 여기 숫자에 안 적혀있는 값이 나타날 수도 있어. 평균이니까. 물론 숫자가 2 같았다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냥 2가 중앙값이겠지.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2, 3처럼 이 숫자에 안 보이는 2.5가 중앙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평균은 전체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 즉 가운데 있는 값이다.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바로 그 한 개가 중앙값이고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용어의 정의만 알면 이제 이 문제들은 풀 수 있게 돼. 그 다음
최빈값은 뭐냐면 우리가 빈도순이 높다라고 하면 빈도는 자주 나타났다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에서 1, 1, 1, 2, 2, 3이 있어. 자,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제일 자주 나타나는 애가 누구야? 1이야. 1이 최빈값인 거야. 제일 많이 보이는 값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숫자가 크든 작든 관계 없어.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왜? 최빈값이라고 말했으니까 빈도수 나타나는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겨. 1, 2, 3, 4, 5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최빈값은 누굴까? 없다야. 최빈값의 정의가 뭐였어? 근데 전부 다 한 번씩 나타나잖아. 그럼 가장 많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지. 맞지? 비교 대상이 없잖아. 전부 다 한 번씩이니까. 그럼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전부 다 똑같이 한 번인데 많은 놈이 하나도 없어. 이해되겠어요? 저럴 땐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1, 1, 1, 2, 2, 2, 3, 4, 4. 최빈값이 누굴까? 1이랑 그치.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둘 다 공동 1등이야. 왜 가장 많은데 두 번 있는 것도 있고 한 번 있는 것도 있으니까 세 번 있는 게 가장 많은 건 맞아. 근데 그게 두 놈이나 되네? 야, 너네 공동 1등 해라. 이해됐어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인 거야. 용어의 정의를 알면 이 말들은 다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종류의 대표값을 배웠습니다. 누구?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정의가 뭐라고요? 네? 평균은 정의가 뭐라고? 그 수준에서 그걸 이제 별량의 합이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의 합을, 별량의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야. 이게 평균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중앙값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수.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있잖아. 별량들을,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게 중요했잖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 중앙에 있는 값인데 홀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놈,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놈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맞지?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 없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되겠니? 네. 자, 중앙값은 반드시 그 데이터에 있는 값만 나타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소수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에 없는 값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평균. 전체 별량의 합을 개수로 나눈 거. 평균의 정의입니다. 맞지? 1, 2, 3, 4 오면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거. 이해했죠? 평균. 그 다음 중앙값.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홀수 개이면 중앙에 위치한 값. 짝수 개이면 중앙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맞지? 얘는 몇 개야? 1, 2, 3, 5, 6, 8. 순서대로 만나보고. 순서는 맞네. 근데 6개네.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이 이 두 놈이네.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중앙값은 3이다 하면 되는 거야. 최빈값은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값. 도수분포에서는 도수가 가장 큰 값. 도수분포는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반 애들의 성적을 다 나열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 40에서 50점 받은 애는 4명, 50점에서 60점 받은 애는 3명, 67점 제일 많이 받았어 7명.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인원수를 표시했지. 이걸 우리는 도수라고 해. 특정 구간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걸 우리는 인원수를 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도수들을 다 합치면 우리 반 몇 명, 30명의 성적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몇 명씩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분포, 특정 구간에 인원수가 몇 명씩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는 거는
도수가 가장 큰 거는 7이거든. 7 맞지? 7명 있는 거야. 계급이란 거는 계급하니까 무슨 군대 용어 같잖아. 근데 도수분포표에서 나타내는 계급은 이 구간을 말하는 거야. 즉 60에서 70점 사이 이게 이 계급이 되는 거야. 60에서 70점 사이 얘가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위치가 되는 거야. 점수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 이게 계급이야. 뭐 어떻게 보면 점수가 제일 높으면 제일 잘하는 애니까 얘가 계급이 제일 높은 장군이고 얘는 뭐 대령이고 중령이고 소령이고 얘는 이등병이고 이래 되겠지. 그래서 이게 계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최빈값으로 한다. 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60점, 70점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 이게 최빈값이 되는 거지. 도수분포표에서는. 맞지?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 최빈값이라는 말도 이해되죠? 그 다음 계급값이라고 했잖아. 계급값은 뭐냐면 60에서 70이 계급인데 이게 점수가 60점이 61점이 62점이 69점이야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값 65점을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야. 계급값은 계급의 중앙에 있는 값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선생님은 10점 간격으로 하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60점, 70점에 우리 반이 30명인데 60에서 7점 사이에 27명이 들어있어. 아, 전부 다 67점 받았어. 시험이 시원하니까. 그럼 뭐야? 이게 나는 이게 표로 만들어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점수가 다 여기 다 모였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떡하니? 야, 너네는 좀 더 자세히 나눠야 되겠다. 너네는 60에서 뭐 62점, 62점에서 64점 이렇게 2점 단위로 끊어서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눴다고 볼게. 그럼 이때는 계급의 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때는 계급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야. 이 차이가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계급 값이 얼마일까? 가운데 있는 값이 계급 값이 됐으니까 61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급은 이 범위를 계급이라고 하는 거고 계급값은 그 계급의 중앙에 있는 값이 되는 거고 계급의 크기라는 거는 이 계급의 간격을 말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용어가 하나 나오니까 용어는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7명 있는데 아까 전에 60, 70 사이였으니까 계급값은 65점입니다. 7명 있는 최빈값입니다. 계급값을 최빈값으로 한다. 값은 사람이 받은 점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인원수를 값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점수를 체크하는 거야. 맞지? 7명이 있는 구간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60에서 7점에 있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최빈값은 뭐라고 해야 되니? 물으면 60에서 7점 사이에 있는 점수인데 계급으로 줬으니까 계급값 가운데 있는 값 65점이 최빈값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 최빈값을 얘기할 때 도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값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빈값은 자료값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전부 다 1, 2, 3, 4, 5 한 개씩 존재해. 제일 많은 게라는 게 없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최빈값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공동 1등이 2명, 3명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용어 정리 이해됐죠? 최빈값의 특징. 자료의 수가 많은 경우에 평균이나 중앙값보다 구하기가 쉽다. 왜? 자료가 많을 때 딱 보면 제일 많은 구간에 있는 게 바로 최빈값이니까 눈에 보이거든. 제일 많은 데가. 그때 이제 빨리 구할 수 있어. 그거를 싹 다 언제 다 더해서 평균을 내니 자료가 막 100만 개를 그걸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려면 전국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투표하면서 용지를 꺼내서 모아서 투표 인원수를 체크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 국가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는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료수가 많은 경우에 거수와 평균이나 중앙값보다 구하기 쉽고 숫자로 못 나타내는 자료의 경우에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숫자로 못 나타내는 거 어디 있니? 우리가 어디 가서 인기 투표를 해 친구들한테. 맞지? 물론 이건 숫자로 나타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막 스티커 붙이라고 하잖아. 맞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다. 맞지? 그런 식으로. 그럼 멀리서 딱 보면 개수 안 세도 어떻니? 스티커가 막 많이 붙어있는 애 보이면 그게 1등인 거잖아. 맞죠? 딱 봐도 차이가 확실히 나타날 때는 붙인 스티커가 눈에 보이잖아. 개수 세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개수를 세지 못하는 것에서도 최빈값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 많을 때는 최빈값을 많이 쓴다.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값으로는 대표값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뭘 제일 많이 써 학교에서?
평균을 많이 쓰지. 그래서 맨날 평균 구하잖아. 그 다음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할까는 그 자료의 성격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쓰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들이 턱걸이 횟수의 평균을 구해. 1등은 1번부터 30번까지가 턱걸이를 했어. 얘는 5개, 7개, 11개, 3개 이렇게 가다가 이 30번 마지막에가 턱걸이를 150개를 했어. 평균을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그 숫자가 한 개만 커가지고 평균이 이것 때문에 확 올라가 버리지. 얘들은 분명히 10개 전후로 했는데 맞지? 얘가 와, 한 사람당 평균을 막 올려버려 엄청. 얘는 체육 특기자인 거야. 맞지? 뭐 특별히 엄청 뭐 계속 뭐 안 쉬고 할 수 있는 애야 이거는. 몇 시간을 계속 시키면. 이런 애가 들어가면 평균에서 뭐가 생긴다고 하지? 우리가 그거를 왜곡이 생긴다. 왜곡. 왜곡이란 것은 즉 정상적이지 않게 뭔가 자료가 변형되어 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이럴 때는 평균을 구하면 얘 때문에 어떻게 되니? 안 나타나게 되지.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은 얘를 빼고 평균을 구하든가 또는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는 제일 크니까 위에 있겠지. 중앙값을 딱 찾아버리면 어차피 얘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겠지. 이해되니? 또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최빈값을 찾아버리면 어차피 150원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여러 번 나타나는 값은 아니잖아. 이럴 때는 평균은 절대 대표값으로 사용하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지. 차라리 누구를 중앙값이나 맞지?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게 더 그 집단의 평균적인 특거리 개수를 나타내는데 더 좋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 누가 제일 평균적으로 대표값으로 사용되기 좋을까? 우리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기 좋을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체육 특기자 때문에 왜곡이 생기잖아. 너무 잘하니까 저 친구는. 그래서 저 친구를 빼고 평균을 계산하든가 중앙값이나 최빈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전체를 다. 그래서 자료 성격과 연구 목적에 따라 이제 세개 중에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정해놓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야. 평균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자,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세요. 평균을 구하려면 싹 다 더해서 개수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로 나눠야 됩니다. 8개의 평균이니까 8로 나눠야 한 번당 평균 몇 번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 자료의 평균이 4개래. 뭐야? 싹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요일까지 다 있으니까 7로 나누면 그게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7, 4, 28 다 더하면 28 되면 되는 거 아니니? 개수 계산할 수 있죠, 평균은. 그 다음 중앙값 찾는 거야. 자, 중앙값 찾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야?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바로 중앙인 거 찾는데 그 순서대로 나열. 그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자, 쭉 보고 제일 작은 게 82개 있네. 82 두 개 있네. 그 다음 85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90이 두 개 있고 95가 한 개 있고 자, 6개 별량이 있네. 자, 중앙 나열했어. 그 다음 개수가 짝수개야.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가운데 거 두 개를 175 나누기 2 해서 28, 16, 27, 14, 25, 10, 87.5가 중앙값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거라고. 맞죠? 중앙값을 찾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도수음표 표를 줬네. 최빈값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제일 인원수가 많은 구간 여기가 최빈이야. 맞지?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최빈값은 뭐라 했니? 인원수를 적는 거 아니라고 했어. 요거에 별량의 값을 적는 건데 뭐를 제일 많이 봤니? SF지. 즉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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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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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코미디 이렇게 나열돼 있단 말이야. SF가 9번을 있었으니까 얘가 제일 많이 된 별량인 거야. 이 별량의 값을 적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처럼 구간일 때는 점수가 별량이니까 이 구간의 중앙에 있는 계급 값 65점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고. 되겠니? 네. 그래서 죄민값은 제일 많은 거에 값을 적는 거다. 자, 다음에 평균을 A, 중앙을 B, C를 하자. 셋 다 구하라. 자, 셋 다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평균은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되겠지?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최빈값은 딱 보면 나오겠다. 누구니 보자. 3 한 번밖에 없고 8 두 번 있고 7 한 번, 4 한 번, 6 한 번, 8이 두 번 있네. 최빈값은 8이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첫 챕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중앙값이 7이다. 최빈값이 6이다. A의 값을 구하라. 약간 응용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거 안 줬는데 누군지 모르는데요. 누굴까? 누구를 알 수 있을까? 최빈값을 6으로 줬잖아. 근데 잘 보면 8이 몇 번 보여? 2번. 6도 몇 번 보여? 2번. 그럼 최빈값은 6이라는데? 그럼 8보다 6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6이겠니? 요놈이 6 또는 요놈이 6이겠지. 그럼 상황은 몇 가지야? A가 2가 되든가 A는 1이겠구나. 자, 이 두 가지를 찾은 다음에 중앙값이 7이 되는 놈이 둘 중에 답이야. 맞지? 하나의 데이터가 더 있잖아. 맞지? 또 일단 A를 2라고 하고 나열해보자. A가 2면 얘가 제일 작은 애가 6이고 6 3회인데 이 3회는 6이야. 그 다음에 6 맞지? 두 개 나열했고 8 A가 2면 얘는 얼마야? 2를 여기다 넣으면 7이지. 그럼 7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8 다음에 남은 게 13이지.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 나열했더니 3개 딱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랬잖아. 중앙값 7 맞아 안 맞아? 맞지? A는 2로 당첨. A가 1일 때는 안 되나? 자, 3A는 3이니까 얘가 1이면 6이니까 그 다음에 6. 네 번째 게 중앙값 아니니? 근데 6이네 벌써. 답이 맞지 않지? 그래서 탈락. 그래서 A는 2로 확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야. 맞죠? 답이 여러 가지로 경우가 나눠지면 둘 다 해보는 거야. A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줄기와의 그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록을 할 때 10의 자리나 자리가 큰 자리를 계속 적으면 귀찮으니까 줄넘기 횟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T자로 나눈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제목을 딱 주는 거야. 줄기 잎이라고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제 제목을 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래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달아. 자, 가운데 숫자 하나 적고 대시 기호를 선을 하나 긋고 그다음 2 이렇게 놓고 이걸 읽는 기호는 52회다. 아, 얘가 10의 자리의 횟수고 얘가 1의 자리의 횟수구나 뜻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이 쫙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어떤 친구가 줄넘기를 했는데 한 명은 52개를 한 거니까 52개를 여기다 데이터를 50이라고 안 적고 5는 공통이니까 한 번만 적어둔 거야. 그 다음 사람은 뭐야? 53개를 한 거야. 그 다음은 55개를 한 거야. 그 다음 56개를 한 거야. 59개를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앞자리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건 60개 대를 한 친구들이야. 얘는 70개 넘게 한 친구들이야.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오른쪽의 개수만 세보면 아, 50개, 60개 사이를 한 친구는 5명이 있구나. 60개에서 70개 사이를 한 친구는 6명이 있구나. 70개 이상한 친구는 4명이 있구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잎에 해당되는 숫자, 이거는 기둥이니까 줄기에는 잎이라는데 잎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개수만 세면서 이게 몇 명의 성적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15명의 줄넘기 기록인 거야. 그래서 세로선의 줄기와 잎으로 구비를 하고 자료를 이제 얘를 한 번만 쓰면서 여러 번 쓰지 않고 1의 자리만 옆으로 적어서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기록을 한 게 줄기의 이끌음이야. 성적이나 몸무게나 성적, 기록 이런 것들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변화되는 양을 별량이라 해. 점수가 바뀌거나 얘가 턱걸이 개수가 바뀔 때 별량이라 하는 거야. 줄기는 왼쪽에 있는 숫자, 세로선 왼쪽에 있는 숫자고 잎은 오른쪽에 있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줄기의 그림의 장점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딱 보면 여기는 50개 대 5명 있고 6명 있고 4명 있고 쉽게 알 수 있어. 수학. 그 다음에 자료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거 제일 작게 한 사람은 52개 했네. 제일 많이 한 사람은 77개 했네. 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으니까 이게 제일 큰 게 되는 거지. 얘가 제일 작은 게 되는 거야. 출발점이. 그 다음 잎을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해서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개수를 같게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50, 2, 3, 5, 6, 9 같게 한 사람이 없네. 60, 1, 2, 4, 5, 6, 7, 8 같게 한 사람이 없네. 70 같게 한 사람이 없네. 근데 만약에 1, 2, 2 이렇게 돼 있으면 60개에서 같게 한 둘이 같은 개수를 한 사람이 2명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지. 왜 62개, 62개 두 번 적어야 되는 거야. 왜 사람마다의 기록이니까 2가 한 번 나왔다고 한 번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62개, 62개. 평균을 더할 때 인원수마다 점수를 다 더해야 되잖아. 점수 같다고 해서 안 더하지 않잖아. 이해되겠니? 줄기의 그림도 다 적습니다. 그래서 줄기의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일단 줄기를 뭘로 할지 잎을 뭘로 할지를 정하고 세로선을 그어서 왼쪽은 줄기, 오른쪽은 잎이라고 적고 위에다가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뭔지를 설명을 달고 73점, 10의 자리 점수, 1의 자리 점수 그리고 마지막에 제목을 붙인다고 보면 돼. 제목은 마지막에 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정의를 적고 마지막에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붙이네. 이거 하고 요거 정의하고 제목을 마지막에 붙인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줬어. 그럼 연습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자 어떻게 한다고? 세로로 선을 딱 긋고 그리고 여기다 선을 딱 그어서 여기는 줄기 선을 딱 그어서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니까 70점, 90점, 80점, 70점, 90점, 70점, 80점, 70점, 90점, 70점 10의 자리는 제일 작은 점수가 70점이야 맞지? 80점도 있고 90점도 있네. 딱 3개가 필요하네. 이해됐니? 자 먼저 70점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야 이거 그냥 하면 헷갈린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 76, 78, 74, 79, 73 그럼 제일 작은 거 73이 제일 작다. 5개가 있네. 3 적고 그 다음에 74 그 다음에 76, 78, 79 끝자리만 적으면 돼. 5개 맞는가 체크하고 그 다음 8쯤 되는 동그라미 치자. 82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87 82, 87 두 명 있네. 그 다음에 네모 치자. 98, 93, 95 그럼 93, 95, 98 이렇게 해서 완성을 다 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득을 했지. 자 뭐라 해야 돼? 여기다가 A, B 예를 들어 제일 작은 거 할게. 73 제일 첫 번째 걸 기준으로 할게. 이거는 몇 점? 73점 점이란 거는 점수란 뜻이야. 만약에 회 이러면 횟수란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달아야지. 이게 무슨 제목인데? 우리 반의 수학 성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중복되는 수를 한 번씩만 써야 되고, 잎에는 중복되는 수를 모두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니? 줄기는 여기다 7, 7, 7 이렇게 여러 번 안 적는다고 한 번만 적으면 된다는 뜻이야. 잎에는 73점이 2명이면 3, 3, 4 이렇게 다 적어야 된다는 뜻이야. 잎에는. 각 사람이 받은 점수니까 빠뜨리면 안 돼. 맞지? 줄기는 7을 여러 번 안 적어도 돼. 이거는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73, 73 이게 만약 3점이라면 13점이 두 번 있는 게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같은 점수가 두 번 있으면 잎에다가 두 번 적어주면 됩니다. 개수와 잎의 개수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이 만약에 10명이면 이걸 다 셌을 때 딱 10명의 성적이 나와야 돼. 잎의 개수가 10명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빠졌다면 내가 한 명을 빼먹고 적은 거야. 맞죠? 데이터가 5개, 5개인 게 10개 맞잖아. 그럼 이게 10개가 맞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줄기에 그림 작성하는 거 안 어렵죠? 요거는 그래서 작성해 보세요. 해보고 직접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수음표표. 좀 이따 어차피 문제풀이 안 되는 거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전체 내용 한번 딱 설명을 먼저 할게. 도수음표표는 아까 전에 살짝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즉 도수는 뭐냐면 어떤 특정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몇 명이 있습니까? 특정 구간에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인원수를 도수라고 하는 거야. 인원수를. 그러면 이 도수 부표에서 용어가 정의되는 게 특별한 용어가 좀 나왔지. 야, 군대 용어가 나왔지. 뭐가 나왔어? 계급이라는 게 나왔어. 계급은 뭐랬지? 점수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이 구간이 계급이야. 그 다음 계급의 크기가 나왔지. 그게 뭐였더라? 이게 한 구간이 간격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게 계급의 크기였어. 그 다음 계급의 값이 나왔어. 계급값. 그 계급값은 뭐였더라? 이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 예를 들어 55점을 계급값이라고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 둘의 평균값을 이 4점 받은 애들은 평균적으로 55점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계급의 가운데 값이 평균이니까. 지금은 10 차이 나니까 55가 되는 거야. 만약 계급의 크기가 50에서 54까지야. 그럼 4 차이 나잖아, 맞지? 그럼 계급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야? 50이라고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계급의 값은 즉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계급의 개수는 뭐냐? 이 한 개 한 개가 계급이라고 했잖아. 구간을 몇 개로 나누느냐? 2개, 3개, 4개, 5개의 구간으로 나눴어. 이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안 적어도 되겠지. 0명이라면. 그럼 구간이 4개가 되겠지. 즉 제일 낮은 점수가 있는 사람의 구간부터 제일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의 구간까지를 나누면 되는 거야. 자, 0에서 50까지는 있어 없어? 구간에 도수가 없지? 그럼 구간은 점수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야. 그래서 계급을 즉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까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간을 이렇게 5개만 나눈 거야. 되겠니?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도수는 뭐다? 각 구간별로 몇 명이 그 점수가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자료를 계급으로 나누어서 즉 인원수가 몇 명씩 들어있는지를 표로 만든 거. 이 표가 바로 이름이 뭐다?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다. 즉 50에서 60점 받은 애들은 4명이 있구나. 60에서 70점 받은 애는 5명이 있구나. 70, 80은 8명이 있구나. 여기는 10명이 있구나. 여기는 3명이 있구나. 우리 반에서 애들이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점수대는 70에서 90점 사이에 제일 많이 받는데 최빈값은 10이니까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네. 이번에 100점 90 이상 받은 사람은 3명이네. 제일 못하는 애들은 여기 총 4명이랑 5명, 이 9명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겠지. 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도수 부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평균을 구해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 구할 때는 그냥 데이터를 다 더해서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평균이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뭘 사용하는 거야? 계급값을 평균으로 사용하는 거야. 자, 55점 받은 애가 4명 있다. 65점 받은 애, 75점 받은 애, 85점 받은 애, 95점 받은 애가 4명, 5명, 8명, 10명, 3명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30명의 성적의 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구하려면 55점 받은 애가 4명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적 점수의 합이 220점인 거지. 이 구간에서는 65점이 5명이니까 점수의 합이 325점인 거지. 이 구간에서는 10명이니까 85점 받은 애가 점수의 합이 850점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받은 애가 3명이니까 여기는 300점인 거고 그걸 싹 다 토탈로 전한 거야. 토탈. 이게 뭐야? 30명의 성적의 합인 거야. 여기서 4명이니까 점수가 220이 돼버린 거야.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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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점. 4명의 성적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탈 30명의 성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더하면 큰일 나. 왜? 30명인데 이거 6개밖에, 5개밖에 안 되는데. 맞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토탈 들어간 애를 30명이니까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30으로 나눠야 이게 도수부표에서의 뭐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30명의 평균. 한 명당 몇 점을 받았는지가 평균적으로 몇 점인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수부표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더하면 안 되고 도수를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다 더해야 돼. 그리고 다 더했다면 전체 도수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중간에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라 했는데 이 중간에 한 명을 이게 막 누가 커피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이게 지워져서 안 보여. 근데 빼보면 5명이라고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이걸 해서 곱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없는 데이터는 찾아서 구하면 됩니다. 한 개 정도는 없어도 전체 인원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인원수가 그 자리가 몇 명인지는 데이터를 알 수 있으니까. 자, 키 몸무게가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변화되는 양을 뭐라고 한다?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별량을 여기 뒤에 답을 알려주고 있다 맞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 했지? 군대 용어 계급이라고 한다 했지. 구간의 너비 한 칸의 간격이 얼마 차이 나도록 점수를 구간을 나눴는데 50점에서 60점까지 10구간 차이 납니다. 그거를 계급에 뭐라 한다?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그 계급에 뭐라고 하지? 도수라고 하는 거지. 용어의 정의 이해되니? 그 다음에 계급의 중앙값, 즉 60점에서 7점이 계급인데 계급의 중앙에 있는 값 65점을 뭐라고 한다고? 계급 뭐라고 한다? 값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나중에 평균을 구할 때는 이게 60점인지 61점인지 70점인지 모르니까 누구를 가지고 65점 받은 애가 4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곱해버린다고 했지. 계급 값을 사용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몇 명이니? 5개, 3개, 15명입니다. 맞지? 그래서 완성하래. 그럼 밑에다 뭘 하면 되겠니? 60 하고 위에 작은 글자로 이상 슬러시 물결 무늬하고 70점 여기는 미만. 한쪽은 이상이고 한쪽은 미만입니다. 그럼 60, 70 사이 있는 수를 동그라미 치자. 어디 있니? 60, 70 사이는 여기 있네. 뭐야? 몇 명밖에 없어. 발전자로 표시하네요. 한 명밖에 없네요. 그럼 70에서 이상, 80 미만 찾자. 1명, 2명 이상이니까 73명, 4명, 5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명. 그 다음 바로 할게요. 80 이상이니까 이제 네모 칠까? 줄거 계급.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명. 그 다음에 90이 되는 애는 X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15개 맞나? 세보자. 9, 10, 3, 2, 15. 제대로 찾다 왔지? 별량은 몇 개입니까? 데이터의 수가 몇 개였어? 15개였지. 계급의 크기는 한 칸의 간격 얼마지? 10간격으로 했지. 가장 큰 별량은 제일 큰 거는 90에서 누구였더라? 92, 94, 90이니까 제일 큰 애는 별량이 94. 이거 한 개 한 개가 다 별량이야, 별량. 데이터 하나하나가 별량인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별량은 94점이 제일 큰 별량이네. 그리고 사용하는 거 없는 거 체크하고 인원수 체크 다 했으니까 빠진 거 없습니다. 도수분포표 만드는 거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방금 도수분포표를 만들었잖아.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야. 좌표 쪽에다 그냥. 자, 앞에는 없으면 이렇게 물결 무늬로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50점에서 60점, 50 이상 60점 미만에 2명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높이가 2인 곳에 2명, 60점에서 70점 받은 애가 만약에 4명이었어. 4명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높이가 4인 곳에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면 되는 거야. 70에서 80점 받은 애가 만약에 7명 있었어. 70에서 80점 7명. 그 다음 80에서 90점 받은 애가 이것도 5명 있었어. 예를 들어 5명. 이 사이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12에다 16, 17, 18이고 그 다음에 또 90에서 100점 받은 애가 2명 있어.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요 간격이 계급의 크기라고 했잖아, 맞지? 요 높이가 인원수가 도수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이 간격을 보고 계급의 크기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전체 인원수는 몇 명? 여기 2명, 여기 4명. 위에 점을 딱 찍어서 높이를 읽어봐. 요거는 7명, 요거는 5명, 여기는 2명. 그럼 각 구간별로 더하니까 13, 18, 19, 20. 그래서 20명의 성적을 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용어의 정의니까 그냥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막대 그래프구나. 각 계급의 양끝값을 가로축에,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세로축에, 여기는 인원수 도수, 요거는 구간을 한 개씩 구간을 즉 계급의 양끝값을 가로축에.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가로 길이는 직사각형 한 개의 가로 길이는 계급의 크기 이게 10짜리 되는 거지. 전 세로 길이는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지. 직사각형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거는 구간이 5개 있다는 뜻이야. 그건 계급의 개수라고 했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를 뭐라고 한다? 히스토그램이라 한다. 제일 낮은 점수는 몇 점이야? 60점이지. 제일 높은 점수는 100점이지. 이 밑으로는 왜 물결 무늬했어? 한 명도 도수가 없으니까. 60점부터 계급의 가로수를 제일 낮은 값부터 정한 거니까. 도수 분포표랑 똑같은 거야. 단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 표를 히스토그램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 각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였어? 계급의 크기라고 했지. 구간의 크기. 맞지? 근데 그 크기는 10 간격으로 했으면 60에서 70, 70에서 80 다 10으로 일정해 안 일정해? 다 일정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 길이의 도수의 정비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이 넓이가 밑에는 10으로 일정한데 이 2명일 때하고 넓이가 4명일 때하고 자 사각형의 넓이가 몇 배가 되는 거니? 2배가 되는 거지. 밑배는 똑같이 10이잖아. 50에서 60도 10이고 60에서 70도 10이잖아 간격은.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높이가 2배 되면 즉 인원수가 2배로 많으니까 넓이도 2배로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도수의 정비례한단 말 이해됩니까? 인원수의 정비례한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계급의 크기 10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가 이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계급 곱하기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2. 그럼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 다 합치면 한마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가 되는 거야. 전체 도수. 왜냐하면 얘는 2 곱하기 10. 그 다음 거는 4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결국은 2 더하기 4 더하기 전체 곱하기 10 분배법칙으로 묶어내면 전체 도수잖아요. 이건 다 더하면.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전체 인원수 곱하기 계급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합치면 그거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각 계급의 도수를 싹 다 더한 건데 그거를 한 번에 생각하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인원수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중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는데 80 이상 80.5점 미만인 계급의 학생 수가 8명이다. 그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야. 그러면 간격이 얼마야? 밑변의 길이가 5겠지. 그 다음 높이는 얼마야? 학생 수가 8이니까 높이는 8인 거지. 그러면 한 개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지. 왜 직사각형 넓이라는 말을 갑자기 하는지 알겠지? 히스토그램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밑변 한 개의 간격과 도수가 높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하라는 뜻이야.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히스토그램이야. 자,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1에서 2까지 2명. 그럼 1에서 2까지 2명이니까 이렇게 2에서 3은 6명.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지. 3에서 4는 9명. 9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네. 4에서 5는 8명. 5에서 6은 5명. 자, 총 30명.
인원수 세 번 맞을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라 했으니까. 되겠니? 뭐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100m 달리기 조사했답니다. 안에 도수를 넣으래. 소인의 반 아이들인데 이거는 높이가 얼마야? 4지. 도수를 넣으래. 아, 높이를 여기에다 인원수를 을 보고 적으라는 거네. 얘는 8 위에니까 한 칸이 얼마야? 6, 7, 8. 한 칸이 1이네. 8보다 위에 있으니까 얼마야? 9를 적어야지. 얘는 4보다 위에 있으니까 5를 적어야 되고, 얘는 6보다 위에 있으니까 7을 적어야 되고, 얘는 4보 딱 4네. 4를 적어야 되고. 몇 명일까? 이 학생들 다 더하면 되지 뭐. 2, 4, 6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5는 20, 7, 4 더하니까 31명의 성적인 31명이 있는 반인가 보네. 자, 14초 이상 16초 미만. 14초는 여기고 16초 미만은 여기잖아, 맞지? 그렇게 달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간격이 얼마지? 14, 16, 2다 맞지? 높이는 9잖아. 넓이는 18이지. 12초 이상 14초 미만. 여기지. 얘는 간격이 2고 높이는 4니까 8이지. 자, 몇 배야? 몇 배인가? 18은 8의 몇 배냐? 우리가 누가 누구 몇 배냐 할 때 어떡한다니? 큰 거를 작은 거로 나누면 되잖아. 18을 8로 나누면 되지 뭐. 그럼 2로 약분하면 4분의 9배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18은 8의 4분의 9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계산을 잘못했나? 3배인데? 뭐 잘못했니 선생님이? 14초 이상 16초 간격이 2고요. 높이는 얼마에 9 맞잖아. 18이고요. 그 다음 12초 이상이니까 14초 미만은 여기잖아. 맞지? 아 이거 3이네. 잘못 적었다 맞지? 3이니까 여기는 6이겠네. 6. 그러면 몇 배니? 딱 3배가 되겠지. 숫자. 그럼 아까 전에 30명이겠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옆에 칸을 잘 따라가면서 봐. 이거 잘못하면 이게 실수해. 옆에 딱 4인지 아닌지 잘 보면서 답해야 돼. 잘못하면 위 숫자를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선을 그어보면서 풀어주세요. 반드시.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히스토그램 개념했고요. 그 다음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또 푸는 거라서 연결해서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어. 저기 60에서 70까지 이만큼 2명, 70에서 80까지를 4명, 80에서 90까지를 6명, 그 다음 또 90에서 100까지는 딱 3명. 3명이 여기 아니고 여기 가운데지. 60, 70, 80, 90, 100.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의 중앙에 점을 찍어. 점을 찍어. 그리고 왼쪽 끝에 땅에다가 점을 찍어. 가운데쯤에 딱 점을 찍어. 이렇게.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같을 때도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다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꺾어지는 이건 다각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 다각형을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거야. 왜냐면 도수가 처음에 한 명도 없다가 60에서 70쯤 되니까 2명으로 점프, 78쯤은 4명 점프, 80, 90에 제일 많네. 6명 나왔네. 다시 이제 90점, 100점은 3명으로 줄어들었고 90에서 100점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 종료. 끝에 내려서 종료하는 거야. 닫아야 돼. 이 X축과 닫혀야 돼. 갇혀버려야 돼. 다각형이니까 닫혀야 되잖아. 열려있으면 안 돼. 각 변의 중점을 차례로 있고 양 끝은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하여 자, 여기다 점을 하나 추가를 했다는 뜻이야. 도수가 0이라는 거는 높이가 제로인 점을 찍은 거야. 그래서 그 중점을 다 이어서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 히스토그램의 중앙에 점을 찍어서 연결한 거야 그냥. 특이한 거 없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맨 윗변의 중점의 좌표는 이건 뭐야? 이거는 원래부터 도수였잖아. 도수 맞지? 그 다음에 요 중점은 가운데니까 60과 70 사이에 있는 점이니까 이 사실은 이거는 계급 값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계급의 크기는 10인 거고 밑에 그걸 간격을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계급 값, 도수다. 우리가 좌표로 얘기할 때 어떤 점이 있으면 2칸 가서 3칸 올라가면 이 좌표는 2,3이라고 하잖아. 좌표랑 순서상으로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 중앙에 점을 찍었으니까 60과 70의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이거 65,2 아니니?
그거를 순서상으로 계급값, 콤마, 도수. 즉 뭐다? 65,2 이렇게 하는 거야. 어서 와.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튀어나온 거랑 요 안에 거랑 이게 막꼭지각이고 합동이야, 합동. 그럼 이거를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이 빈 공간에 붙이면 여기가 다각형 안이 가득 차게 돼. 이 튀어나온 걸 없애버리고 요것도 튀어나온 거를 여기다 붙이면 이 가득 차고 여기는 튀어나온 게 없어져. 여기를 여기다 붙이면 이게 없어지고 얘가 여기를 붙여버리면 이 안에 가득 차고 없어져 버려. 그럼 여기를 잘라내서 붙여버리면 요 안에 가득 차면서 없어지고 요 튀어나온 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없어져. 그럼 딱 깎아갖고 매끈하게 딱 이렇게 깎여진 어떤 다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 튀어나온 공간이 없는 다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그 다각형의 넓이는 결국 누구랑 같은 거야? 직사각형을 전부 더한 거랑 어때? 같은 거야. 결국 직사각형을 깎아서 잘라서 붙여넣은 거잖아, 맞지? 이렇게 안에 딱 둘러싸인 이 공간의 넓이가 직사각형 튀어나온 거를 잘라서 붙여넣어서 만든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다각형의 넓이의 합,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다? 같게 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수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5래. 도수의 총합이 30이래. 자, 계급의 크기에다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이 다각형 합 150 나와 안 나와? 맞지? 한 개씩 곱하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 나왔고 도수 전체를 곱하면 한 번에 그냥 직사각형의 합이 나온댔지. 그게 바로 누구라고?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잘라서 붙여 넣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주고요. 일단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관련 문제 한번 좀 풀고 이제 상대 도수 뒤로는 좀 이따가 이제 도수분포를 연습하고 나서 할게요. 이걸 연습해야 이제 상대 도수를 이해하기 더 쉬워요.